뇌줄기 쪽을 시작하겠습니다. 뇌줄기는 영어로 뇌줄기 쪽을 시작하겠습니다. 뇌줄기는 영어로 brain stem이라고 하고, brain은 뇌란 뜻이고 stem은 줄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뇌가 이어지고 있는 줄거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뇌줄기를 위치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뇌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뒤에 소뇌가 매달려 있죠. 대뇌, 그리고 소뇌, 척수를 이어주고 있는 이 중간 부위를 우리는 뇌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줄기의 위치랑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대뇌랑 소뇌를 이어주는 것, 또는 대뇌랑 척수를 연결해 주는 것, 또는 소뇌와 척수를 정보를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간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만큼 뇌줄기의 구조와 기능이 매우 복잡합니다. 쉽게 말하면 척수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감각 정보들이 죄다 뇌줄기를 통과해서 대뇌까지 가는 거고요. 반대로 대뇌에서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운동 명령, 운동 정보들이 마찬가지로 뇌줄기를 통과해서 소뇌와 척수로 지나가기 때문에 뇌줄기는 그만큼 많이 복잡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뇌줄기 브레인 스템에서 뛸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뇌가 이어져 있는 줄거리라고 하는 뜻이고요. 뇌줄기는 크게 숨뇌, 다리뇌, 중간뇌,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뇌는 메듈라 오블롱가타라고 해서 메듈라라고 하는 거는 척수라고 하는 뜻이고요. 오블롱가타라고 하는 거는 이어져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아래로부터 척수에서부터 이어져 있는 이란 부분, 그 의미가 되겠죠. 숨뇌. 숨뇌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호흡 중추가 뇌줄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숨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호흡을 조절해주고 있는 중추가 숨뇌 부분에 들어가 있고, 이게 망가지게 되면, 호흡 중추가 망가지면 숨 쉬는데 문제가 생기고 심장이 뛰는데 큰 문제가 생겨서 아주 치명적인 상태에 갈 수도 있습니다. 다리뇌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다리 역할을 한다. 자, 옆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윗부분이 중간뇌, 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다리뇌, 그리고 아래쪽이 숨뇌가 되는데, 다리뇌는 말 그대로 다리 역할, 대뇌 겉질에서부터 온 정보가 다리뇌를 통해서 소뇌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대뇌와 소뇌를 이어주고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다리뇌, 폰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간뇌는 말 그대로 뇌의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뇌,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숨뇌, 메듈라 또는 오블롱가타 또는 메듈라라고만 해도 숨뇌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메듈라, 그리고 다리뇌, 폰스, 그리고 중간뇌, 미드브레인, 이렇게 세 가지 커다랗게 구역으로, 회복적인 구역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이거 각각의 중간뇌든 다리뇌든 숨뇌든 각각의 구조적인 특징과 기능적인 특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뇌로부터 해서 중요한 신경 트랙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신경 트랙들, 신경로가 지나가고요. 그래서 감각로는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서 대뇌로 이렇게 올라가지요. 그래서 뇌줄기 안에는 위로 올라가는 신경 섬유들, 신경로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신경로들이 굉장히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복잡하다는 뜻이겠고요. 또 뇌줄기에는 특별하게 뇌신경이 나옵니다. 뇌신경은 모두 12쌍인데 이 12쌍 중에서 10쌍이 뇌줄기에서 나오고 2쌍은 뇌줄기 위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뇌신경들에서는 운동을 통제해주는 뇌신경도 있고요. 감각을 통제해주는 뇌신경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과 감각에 대한 거를 담당해서 뇌에 관련된 부위로 보내주고 관련된 부위에서 받는 거지요. 자, 그런데 뇌신경 안쪽에는 뇌신경 핵들이 있습니다. 핵. 뇌신경 핵들이 있어서 그 뇌신경 핵의 역할에 따라서 뇌신경 기능이 결정이 됩니다. 자, 뇌신경 핵들이 열상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이 핵들이 위치하는 것만 봐도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신경은 기본적인 기능이 머리, 목 쪽에 운동과 감각에 관계된 부분을 모두 통제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만큼 신경도 많이 나오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경 트랙, 신경 로드들도 많고 그 안쪽에 신경 핵들도 굉장히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경로 트랙에 대한 거를 보게 되면 뇌내 겉질에서부터 뇌줄기를 통해서 척수까지 밑으로 쭉 내려가는 트랙, 그래서 팔다리 근육들을 지배해주고 있는 거, 이거를 척수, 겉질, 척수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경로의 트랙의 이름은 시작하는 것부터 해서 끝나는 거를 갖다 딱 붙이면 됩니다. 겉질에서부터 해서 척수까지 가는 신경 섬유들에서 겉질, 척수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즉 이름만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능을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름 짓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뇌줄기 쪽에서 나오는 뇌신경들에서는 주로 얼굴 쪽, 목 쪽 근육 또는 감각을 담당한다라고 했는데, 얼굴과 목의 근육은 안구 근육들, 눈을 움직여주는 근육들도 있을 거고, 얼굴 표정근도 있습니다. 그리고 십기 근육, 혀 근육, 이런 것들이 주로 뇌신경들에 의해서 통제되고 조절되는 근육들인데, 자, 마찬가지로 이 근육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안쪽에 이렇게 핵들이 있습니다. 핵들이 있고 근육을 딱 지배해서 혀를 움직여주는 거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뇌에서도 혀를 움직여라 라고 하는 운동 명령을 이 핵으로 갖다 주게 되는데, 요거 겉질에서부터 뇌줄기 쪽에 있는 어느 핵까지 가는 거 해서 이거를 어느 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통칭해서 겉질 뇌줄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콜티코라고 하는 거는 겉질이라는 뜻이고요. 불버는 뇌줄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트랙은 신경으로. 그래서 어쨌든 뇌줄기에는 겉질 뇌줄기로, 겉질 척수로 같이 신경 로드리, 트랙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트랙들에 대한 거를 1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운동 핵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각 신경의 핵들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구조물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들이 있는데, 다리라고 하는 것들은 한 여기와 여기를 이어주는 거를 우리는 다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특정 구조물로 연결해주는 신경섬유들이 많이 지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다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주로 대뇌 겉질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뇌줄기라든가 아니면 척수까지 가는 운동 트랙들, 운동신경로들, 이거를 것들이 한꺼번에 같은 곳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커다랗게 다리라고 얘기합니다. 되뇌 다리라고 얘기하고, 또는 되뇌 섬유 다리,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영어로는 세레브럴 피덩클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쿠루스 세레브리 같은 용어입니다. 쿠루스가 다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쿠루스 세레브리 이렇게 쓰는 책들도 있고, 세레브럴 피덩클이라고 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라미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피라미드. 숨내 부분에 있습니다. 숨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왼쪽 뇌는 오른쪽 팔다리를 지배한다. 또는 오른쪽 뇌는 왼쪽 팔다리를 지배한다 해서 서로 반대 방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신경이 오른쪽에 있는 근육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쭉 해서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뇌 세포들이 왼쪽에 있는 근육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쭉 내려와서 왼쪽으로 가야죠. 어느 지점에선가 건너가야 교차하는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왼쪽에서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교차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지점이 바로 피라미드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 부위예요. 승내 아래쪽 대략 요쯤에 있습니다. 요쯤에서 쭉 내려서 이렇게 쫙 교차해서 반대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라미드에서 교차한다. 그래서 피라미드 교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숨내 부분에서 숨내 대략 이런 정도 부분에서 이런 정도 부분에서 올리브라고 하게 도톰하게 올리브 씨앗 모양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구조물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그냥 올리브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올리브 뭐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명명한 사람이 그 유럽 쪽에 있는 연구자들이었기 때문에 올리브라고 했겠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연구자가 했으면 호박씨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올리브 모양처럼 돼 있다. 올리브. 그리고 그 아래쪽에 안쪽에 튀어나온 거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튀어나와 있으면 그 안쪽에 뭔가 구조물이 있는 거거든요. 그 안쪽에 있는 핵들을 우리는 올리브 핵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둔덕, 아래둔덕 얘네들은 그 중간내 부분에서 뒤쪽에 볼록볼록 이렇게 호빵처럼 4개가 양쪽으로 2개씩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거를 우리는 위둔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거를 아래둔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둔덕은 기본적으로 시각과 관련됩니다. 아래둔덕은 청각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호빵처럼 볼록볼록 4개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 4개를 다 합쳐서 우리는 그냥 편의상 둔덕체, 둔덕 그러면 약간 언덕처럼 볼록 튀어나와 낮은 언덕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를 둔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중간내 뒤쪽 부분에서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둔덕이 4개가 있다. 위둔덕은 시각과 관련이 되고요. 아래둔덕은 청각이랑 관련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신경은 모두 12쌍인데 그 중에서 2개는, 2쌍은 뇌줄기 위에서 나옵니다. 뇌줄기 위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모든 뇌신경들은 이게 앞쪽으로 다 이렇게 나옵니다. 앞쪽으로 다 나오는데 유독 유일하게 도로래신경 요거는 4번 뇌신경입니다. 4번 뇌신경 도로래신경은 뒤에서 나와서 앞으로 쭉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유일하게 뒤에서 나오는 신경은 도로래신경이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래신경의 역할은 이 안구 근육들의 일부를 지배해주고 있는 신경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뇌 줄기를 뒤에서 본 겁니다. 뒤에서 본 거고, 뒤에서 사실은 이렇게 소래가 양쪽에 있어야 되는데 뒷부분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낸 겁니다. 자르고 보니까 이렇게 마름모꼴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에 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 이거죠. 이거를 마름오목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네 번째 뇌실을 구성합니다. 마름오목이 이렇게 있고 그 위를 소래가 이렇게 덮으면서 여기 공간이 생겨서 거기서 뇌실이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는 CSF가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CSF는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 해서 뇌 척수액이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부분이 중간뇌가 되는 거고요. 중간뇌. 그리고 요만큼 되는 부분이 다리뇌 부분이고 그 아래쪽 요만큼이 숨뇌가 됩니다. 숨뇌. 중간뇌 부분에서 보니까 이렇게 볼록 양쪽에 4개가 튀어나와 있죠. 2개씩 해서 4개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기 요거를 위둔덕, 슈페리어 콜리큘러스 이렇게 부르고요. 요거를 아래둔덕,
inferior colliculus 이렇게 부릅니다. 아까 위둔덕은 시각과 관련되고요. 아랫둔덕은 청각과 관련이 됩니다. 시각을 그리고 청각을 중개해 주는 그런 세포들이 모여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마름 어목을 보니까 이렇게 있고 중간에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가 있어요. 뭐 마치 코 모양처럼 생겼죠, 여기. 이거를 얼굴 신경 둔덕이라고 합니다. 그 안쪽에서 뭔가 튀어나온 거는 이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안쪽에 얼굴 신경핵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신경이 튀어나와서 뒤로 돌아가면서 앞으로 나가거든요. 뒤로 돌아갈 때 뒤로 돌아가는 만큼 튀어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얼굴 신경 때문에 튀어나와 있다 해서 facial colliculus 얼굴 신경 둔덕. 얼굴 신경은 7번입니다. 7번.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물이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약간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세모난 거. 요거를 혀 밑 삼각이라고 해서 혀 밑 신경핵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뒤로 튀어나와 있다 해서 혀 밑 삼각에서 이거 혀 밑 신경은 12번 신경입니다. 혀 밑 신경 핵이 그 안쪽에 들어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한 거는 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냥 일부러 튀어나온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어 튀어나왔고 그 튀어나온 거에 대한 부위의 이름도 관련된 구조물의 이름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뇌줄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그 신경해부학에서는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안의 구조물들의 특징을 우리가 알면서 그 기능 등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절단면을 많이 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절단면들은 책들은 이렇게 잘라서 수평면에서 잘라서 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게 동그란 구조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핵들도 많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신경들도 많고 트랙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부위별로 자를수록 모양이 다 틀린 거예요. 뇌줄기를 자를 때 틀리고 중간을 자를 때 틀리고 다리는 다 틀린 모양입니다. 그 모양들을 뭐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시상면에서 절단한 겁니다. 정가운데 시상면 절단은 요렇게 자른 겁니다. 요렇게 자르고 보니까 정가운데를 자르고 보니까 요렇게 생긴 거예요. 중간에 배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이게 바로 다리뇌입니다. 다리뇌고 다리뇌를 기점으로 해서 위쪽을 중간뇌, 아래쪽을 숨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뇌는 겉으로 볼 때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세로로 잘라서 정가운데 시상면을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보입니다.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되뇌 수도관이 있고 이렇게 수도가 좀 퍼져 있는 뇌실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관이 있고 뇌실을 보니까 앞쪽이랑 뒤쪽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를 수평면을 잘라보게 되면 이게 동그랗게 보이고요. 수도관 또는 뇌실이 뒤에서 요만할 정도로 보입니다. 뇌실은 좀 더 커서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가운데를 자르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이 잘려져서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다 같이 이어져 있는 거고요. 정 가운데를 잘랐기 때문에 요런 모양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그림을 이렇게 그릴 때 뇌줄기가 이렇게 수직으로 딱 서 있지 않고요. 약간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다 보니까 이쪽이 앞쪽이면서 바닥 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는 게 편한 거는요. 기능적으로 뇌줄기를 보기가 편한 겁니다. 해부학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뇌줄기는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금은 간단하고 단순하게 보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시상면을 자르고 봅니다. 그래서 앞쪽 부분 빨간 색깔로 칠한 부분 여기 이 부분을 우리는 바닥 부분으로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 노란 부분을 뒷판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중뇌 수도관
수도관 그리고 뇌실 쪽 지나서 뒤에 딱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을 우리는 천장판 또는 텍툼이라고 하고 덮개란 말을 쓰고요. 뒷판은 테그멘툼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바닥 부분이랑 뒷판, 테그멘툼이랑 경계되는 부분은 사실은 해부학적으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대략 이쪽 부분을 앞쪽이기 때문에 바닥 부분으로 하자. 그리고 그 뒤에를 뒷판으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굳이 뇌줄기를 세로로 잘라서 앞쪽 부분을 바닥 부분, 뒤에를 뒷판, 관 지나서 뒷부분에 있는 거를 아예 천장판, 텍툼 이렇게 표시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기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능적으로 분명하게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나누고 있는 건데, 기능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변의 겉질에서부터 뇌줄기까지 또는 척수까지 쭉 내려와서 근육으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앞쪽 부분, 바닥 부분으로 무조건 통과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겉질 척수로, 겉질에서부터 척수까지 가는 운동신경 섬유들, 그리고 겉질 뇌줄기로, 겉질에서부터 뇌줄기까지 가는 운동신경 섬유들은 앞쪽 부분, 바닥 쪽으로 옵니다. 다시 말해서 좀 정리를 하면 대뇌 겉질에서부터 출발하는 신경섬유들은 다 바닥 부분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닥 부분, 굳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대뇌 겉질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들은 죄다 바닥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다른 신경섬유들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감각신경섬유들은 올라가는 거는 어디로 가요? 다 뒷판 쪽으로 갑니다. 자, 겉질에서부터 내려오는 척수, 그 신경트랙, 신경섬유들 빼고는 전부 다 뒷판 쪽으로 올라가고 뒷판 쪽으로 내려오고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뇌신경 핵들이 무수히 많다라고 했잖아요. 자, 12쌍 중에서 10쌍이 뇌신경인데, 뇌쪽에 나오는데 이 10쌍에 해당되는 핵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바로 뒷판 쪽에 존재를 합니다. 뒷판 쪽에 다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물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물체. 그물처럼 얽히설키하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하나의 핵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수도관 또는 뇌실 앞쪽에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물체가 아래 위로 이렇게 중간대에서부터 해서 숨내까지 길다랗게 위아래로 쭉 내려와 있습니다. 전부 다 뒷판 쪽에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편하죠. 겉질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트랙은 무조건 바닥 부분에서부터 바닥 부분으로 지나가고 나머지 것들은 다 뒷판 쪽에 있더라 라고 하는 것. 그러면 천장판, 텍툼이라고 하는 거는 중간내 부분에서 뒤에서 보기에 볼록볼록 두 쌍씩이 있었죠. 아까 사둔덕체라고 했던 거. 볼록 이렇게 있는 거 위, 둔덕. 이거는 시각, 아래 둔덕. 이거는 청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각이랑 청각임, 이거는 일반적인 감각이 아니라 특수한 감각이 되는 거죠. 스페셜 센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능적인 분류가 확실히 되는 겁니다. 기능적인 분류가 확실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되뇌 섬유 다리, 크루스 세레브리 또는 세레브럴 피덩클에서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겉질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신경 트랙들이 다 대뇌 섬유 다리를 통과해서 바닥 부분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대뇌 겉질에서 뇌줄기, 대뇌 겉질에서 척수까지 가는 신경 섬유들이 다 여기를 대뇌 섬유 다리를 통과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숨내에서 메듈라 그러면 이제 숨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숨내, 호흡 중추가 있기 때문에 숨내라고 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숨내가 망가지게 되면 호흡이 마비가 돼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숨내부에서 보니까 앞쪽으로 길다란 주름이 있어요. 정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정중고랑 또는 틈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정중고랑 옆에 또 그 옆쪽으로 이렇게 틈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를 앞쪽 또는 뒤쪽, 가쪽 고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는 숨내 아래쪽 하단부에 있는 거고, 거기서 배를 겉질부터 내려오는 운동신경이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피라미드에서 교차하기 때문에 피라미드 교차에서 피라미달 데큐세이션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내 뒷부분에서 아래쪽에 보면 널판결절 안쪽에 있고요. 쐐기결절 바깥쪽에 있습니다. 자, 이름에는 뭐든지 다 유래가 있습니다. 그냥 널판, 그냥 쐐기 이렇게 이름 붙인 게 아니라 널판 결절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위를 결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널판 결절 안쪽에는 널판 핵이 있는 거고요. 쐐기 결절 안쪽에는 쐐기 핵이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아래쪽 뒷부분에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숨내는 기본적으로 척수, 스파이널 코드, 척수랑 이어져 있잖아요. 척수에서부터 올라온 그 신경, 감각신경이 여기서 시냅스를 이루고 시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은 널판결절, 쐐기결절은 그 안쪽에 널판핵과 쐐기핵이 있고요. 척수부터 올라온 신경, 감각신경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앞에서 본 그림이고요. 이거는 뒤에서 본 그림입니다. 이건 앞이고 뒤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숨내, 다리내, 중간내를 분간을 해야 되는데 뇌줄기에서 다리내는 분간하기가 되게 쉬워요. 앞으로 볼록 튀어나와 있기도 하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썰커스가 쭉 고랑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아래 위로 고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래 다리내 고랑이라고 해서 다리내는 분간하기가 쉽거든요. 다리내 위쪽은 중간내가 되는 거고요. 다리내 아래쪽은 숨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분간하기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면 뇌줄기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따져야 될까요? 뇌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 그거를 경계를 매기기 시작하면 자, 일단은 뇌줄기에서 뇌신경은 12쌍인데 그중에서 2쌍은 뇌줄기 위에서 나오는 거고 10쌍만 뇌줄기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뇌신경은 12쌍인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위치별로 번호를 붙인 겁니다. 이 그림에서는 지금 1번 뇌신경, 후각신경은 없어요. 요게 2번, 여기 나와 있는 게 3번, 요게 4번, 요게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요렇게 이제 번호를 매기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 4번 뇌신경은 앞에서 이렇게 나와갖고 뒤에서 나와갖고 앞으로 이렇게 돌아 나옵니다. 앞으로 4번 뇌신경만 그렇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앞에서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맨 위쪽에 이렇게 X자 형태로 쭉 중간에 잘랐어요. 쭉 가는 신경이 있어요. 이게 안구, 눈 쪽으로 가는 신경에서 요거는 2번 시각신경인데 시각신경이 이렇게 교차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시각교차라고 얘기하고 시각, 옵틱, 키아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각교차. 자, 시각신경, 그 시각교차 그 아래부터 중간뇌가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뇌면서 그때부터 이제 뇌줄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 고랑을 중심으로 해서 요 위쪽이 여기가 중간뇌가 되는 거고 고랑 그 아래쪽이 숨뇌가 되는 겁니다. 숨뇌 아래쪽에 보니까 이렇게 막 실로 꼬맨 것처럼 X처럼 막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피라미드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실제로 순례를 보게 되면 약간 신경섬유들이 막 서로서로 교차하는 것처럼 꼬여 있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피라미드 교차 부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기가 피라미드 교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보니까 이게 지금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볼록 튀어나와 있는 올리브 부분이 있어요. 올리브 씨앗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라고 하고 그 안쪽에 올리브 핵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핵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보니까 중간내 부분에 이렇게 볼록 이렇게 네 군데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를 위둔덕, 여기를 아래둔덕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위둔덕은 시각과 관련된다. 시각을 중개해 주는데 아래둔덕은 청각, 뭐 아까 이렇게 요거까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옆으로 보니까 또 약간 무릎처럼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게 있어요. 이게 가쪽 무릎, 그러니까 안쪽 무릎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둔덕은 가쪽 무릎, 아래둔덕은 안쪽 무릎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무릎. 자, 그리고 손해를 두 개가 이렇게 딱 있는 거를 뒷모습을 보게 딱 제거하고 나온 거죠. 제거하고 나니까 마름목 꼴 모양에 푹 들어간 부위가 있고 이거를 마름오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름오목이라고 얘기를 했고 얼굴 신경 둔덕이 있고 그 아래쪽에 혀 및 삼각 있고 그 아래쪽에 미주신경 삼각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미주신경 삼각 안쪽에는 핵이 들어가 있는 거고 혐의신경 삼각 안쪽에는 혐의신경 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널따라게 퍼져 있는 요 구조가 있죠. 여기 옆쪽으로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뜰구역이라고 써 있고 그 안쪽으로 안뜰 핵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뜰 그러면 귀 안쪽에서 균형을 담당하는 부위를 안뜰이라고 그러고 그쪽에 있는 감각 센서들을 통제해주는 핵이 안뜰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서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잘려나간 부위, 이쪽에 잘려나간 부위, 여기 부위가 세 개로 나눠지는데 요 안쪽에 잘려나간 부위를 보니까 여기를 위 손의 다리가 있고 여기 위 손의 다리가 있고 여기가 중간 손의 다리가 있고 이쪽이 아래 손의 다리가 이렇게 세 개가 양쪽으로 위치되고 있습니다. 손의 다리인 거죠. 다리가 이렇게 위, 중간, 아래로 세 쌍이 있습니다. 다리라고 하는 거는 어딘가와 어딘가를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딘가에서 손해로 들어오거나 손해에서 어딘가로 나가는 그런 식의 통로가 되는 부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뇌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숨내가 이렇게 있고 손해가 뒤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게 대뇌, 중간대는 중간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만큼을 뇌줄기 여기를 소뇌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중간뇌, 다리뇌, 숨뇌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다시 말해서 손해랑 연결되는 다리는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기본적으로 다리뇌 뒤에 손해가 이렇게 매달려 있기 때문에 다리뇌랑 손해의 위치는 같은 높이, 같은 위치로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합니다. 다리뇌보다 높게 있는 중간뇌, 이렇게 소통하는 통로가 하나 있을 거고요. 다리뇌랑 손해랑 통하는 그 다리 또 이렇게 있을 거고 손의 아래쪽인 숨뇌 또는 척수랑 통하는 다리 이렇게 하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손해보다 약간 높은 위치라고 보는 중간뇌 이상 또는 뭐 시상 뭐 되뇌든 위쪽이랑 통하는 다리는 우리는 손의 다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를 그리고 다리뇌랑 소통하는 거 다리뇌와 손해와 소통하는 거를 중간
손의 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손해보다 아래쪽 숭례랑 또는 척수 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신경섬유들을 우리는 아래 손의 다리 요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뇌줄기에서 손해로 들어가는 다리는 이렇게 세 쌍이 있는 거예요. 위, 중간, 아래, 손의 다리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정 가운데 숭례 쪽에 정 가운데 틈새가 있기 때문에 요거 앞쪽에 있는 거 요거는 뒤쪽 정 가운데 있는 거 정 중간 그 틈새가 되는 거고 그 옆으로 비껴 있는 거 가쪽 등 쪽이기 때문에 가쪽 등 쪽 또는 앞쪽 가쪽 이렇게 고랑도 같이 있는 겁니다. 네, 다리 내에서는 위 다리 뇌 고랑 두 개의 고랑을 가지고 다리는 볼록 튀어나온 거 분명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다리내를 살펴보니까 저 앞쪽에 이렇게 홈이 하나 파여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약간 파여 있는 고랑인데 여기 바닥 동맥이라고 하는 게 지나가기 때문에 바닥 고랑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내에서는 되뇌 섬유 다리가 특징적으로 나와 있고요. 거칠 무슨 로 이것들은 전부 다 되뇌 섬유 다리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판 쪽 굉장히 많은 신경핵들이 위치하고 있고 뇌척수액이 흘러다니는 수도관이 있고 좌둔덕체에서 위둔덕, 아래둔덕 위둔덕은 시각 중계해주고 아래둔덕은 청각과 관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손해예요. 손해는 세레벨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자로 CBLA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손해는 기본적으로 뇌줄기 뒤쪽에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매달려 있으면서 손의 다리 세 개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름을 왜 소뇌라고 이름을 줬을까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소뇌라고 했겠죠. 되뇌보다는 확실히 작죠. 자, 그런 의미도 있고 사실상 되뇌랑 소뇌는 닮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조적인 것서부터 해서 기능적으로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작은 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이게 손해를 뒤에서 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뇌가 있고 손해가 매달려 있으면 뒤에서 딱 본 모습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주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 색깔로 표시됐지만 여기 서커스는 굉장히 푹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커스가 상당히 해부학적으로 이제 구분해주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여기를 안테리어롭 앞옆이라고 하고 여기를 포스테리어 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뒤에 중간에 똥똥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말려져 있는 겁니다. 이거를 쫙 펴보면 안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탈의 결절엽에서 실타래랑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탈의 결절엽이라고 말하고요. 이거는 균형의 중추입니다. 우리가 균형 잡고 서 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중추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주름이 되게 많은데 약간 주름지고 이거만 딱 떨구고 보니까 주름이 굉장히 많고 이게 뭐처럼 생겼어요? 마치 애벌레처럼 생겼다 해서 손에 벌레 또는 버미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가운데 부분에 손에 벌레, 버미스가 있고 양쪽에 손에 대뇌 방구가 이렇게 딱 손의 방구가 이렇게 옆으로 붙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대뇌랑 손에는 비슷한 점이 되게 많습니다. 해부학적으로도 비슷하고요. 대뇌를 쭉 잘라보면 이렇게 껍데기 부분, 겉질 부분은 여기는 회색질이잖아요. 회색질. 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색질이고 중간에 백색질이 있고 아래쪽에 중계 핵들이
있습니다. 되뇌랑 마찬가지로 손에도 겉질, 회색질이 있고 그리고 백색질, 신경 섬유들이 들락날락하는 백색질 그리고 안쪽에 깊은 핵들이 중계 핵들이 있습니다. 그래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뇌, 손에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뭐 1항을 자이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그냥 폴리아라고 손해에서는 잎사귀 모양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폴리아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해부학적으로 커다랗게 세 개의 옆, 앞쪽 옆, 앞옆, 뒤옆, 그리고 탈의 결절옆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각각의 그 주름이 많기 때문에 주름진 부위를 또 따로 따져서 소엽으로 세분화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